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의 몸이 운동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변화를 줘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변화라는 얘기는 변동성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유식한 말로는 베리어빌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의 몸은 그런 변화와 변동성이 있어야지만이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잠깐 언급했던 그 니콜라이 번스테인의 대장장이 실험이 있었죠. 예, 대장장이가 망치질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떠한 목표 지점을 위해서 타격을 하는데 그때 움직이는 각 관절, 특히 손목, 팔꿈치, 어깨와 같은 부분들이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있죠. 반복 없는 반복. 똑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을 하지만 그 동작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예, 같은 목표를 위해서 두들기지만, 예, 팔꿈치의 에러 문제를 어깨와 손목에서 보완을 해준다라는 거죠. 예, 이게 운동 과학에 있어가지고는, 그 니콜라이 번스테인의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대장장이 실험이. 예, 그게 운동 과학에 있어가지고는 역사적인 그런 한 이미지에 해당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반복 없는 반복, 똑같은 결과를 위해서 다른 움직임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서로의 실수, 그리고 어떠한 부분의 실수를 다른 부분이 보완을 해준다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이런 시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완벽한 동작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예를 들면 점프, 그리고 뭐 예를 웨이트로 따지면 뭐 스쿼트, 벤치프레스와 같은 이런 운동들에 있어가지고 완벽한 자세를 통해서 동작 분석을 하죠. 그런 동작 분석을 통해서 뭐를 해요? 평균 데이터, 그렇죠. 평균이라고 하는 수치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정확한 어떤 데이터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이게 올바른 동작이다, 완벽한 동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함정에 빠졌어요. 예전에는. 예. 요즘에는 이 함정에 빠진 거에서 많이 이렇게 벗어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십니다. 저 또한 완벽한 동작을 위해서 운동을 해봤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나중에 오는 거는 사실 경기력도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시합 중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부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당면하게 된다는 거죠. 예. 우리의 심장을 보게 되면 심장 또한 심장이 뛰죠. 이렇게 쿵쿵 뛰죠. 예. 그렇게 쿵쿵 뛸 때 그 심장에 그 인터벌이 있어요. 그걸 RR 인터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인터벌이 어, 매번 똑같아야 되느냐? 예. 사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우리가 심박 변이도라고 얘기를 해요. 심장의 변이도가 정확해야 되냐, 아니면 심박의 변이도가 충분히 있어줘야 되냐라고 봤을 때, 우리의 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심박 변이도는 높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너무 일정하게 있는 그 자체가 위험한 질병의 어떤 증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 또한 그 순간, 매 순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심장에서 나오는 그 심장의 그 압력 자체가 뛰었을 때 주는 펄스가, 예, 매번 다르게 측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뭐 일반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박 변이가 높죠. 그러나 이게 극한으로 떨어지는 그런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운동 중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이렇게 쓰러지거나 뭐 어떤 몸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뭐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예, 심장마비로 인해서, 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심장의 그 변이도, 그리고 변동성은 충분히 있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게 되면, 눈 있죠, 눈. 저희가 눈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보잖아요. 이게 보는데, 눈에도 이렇게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는, 눈동자가 미세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미세 도약 안구 운동이라는 거죠. 예. 아무리 머리를 고정을 시킨다 하더라도 눈에는 조그만 미세한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미세한 움직임들이 있기에 우리가 정확하게 물체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안경을 썼죠. 그럼 코받침대가 조금 쓰다 보면 처음에는 코받침대가 느껴지지만 조금 있으면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스크 썼을 때 귀 이렇게 걸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좀 불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느껴지지 않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손목에 찬 시계들, 예, 찼을 때 처음에는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지각 소멸이라고 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몸에서 변화가 있지 않으면 우리의 그 감각 신경계가 뇌에다 신호를 보내주지 않았을 때 우리의 뇌는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을 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에 있어가지고도 그리고 건강에 있어가지고도 이런 변화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지각 소멸 현상은 우리 인간의 인지 기능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의 인간 또한, 우리의 몸 또한 그런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눈이 두 개인 이유는 두 배로 잘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이 원근감을 느낄 수 있어요. 깊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귀가 두 개인 거는 위치 감별을 위해서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정보 처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라디오 주파수를 이렇게 돌리다 보면 치지직 거리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 노이즈라고 하죠. 우리의 몸도 변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라디오 주파수를 조정할 때 나타나는 노이즈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심박 변이도라든지 미세 도약 안구 운동들이 있죠. 심박 변이도라든지 미세 안구 도약 운동과 같은 것들이 우리 몸의 노이즈를 생산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운동학습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운동학습이라고 하는 부분을 연구하는 정보 처리 이론이 있거든요. 그 노이즈, 변동성은 없애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올바른 동작을 계속 반복함으로 인해서 처음에 서툴렀던 동작들이, 그런 노이즈, 변동성이 심했던 부분들이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 그런 노이즈가 없어지죠. 노이즈가 없어지다 보면 정확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입장은 전통적인 입장이고요. 그러나 스포츠를 보게 되면 어떤가요? 다양한 변화가 되게 많죠. 그런 변화 속에서 올바른 동작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할까라는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그 운동화 안에 그 깔창이 있잖아요. 그 깔창이 좀 푹신푹신하거든요, 대부분. 근데 저는 그 깔창 푹신푹신한 신발, 그리고 신발 밑창이 푹신푹신한 거를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좀 딱딱한 걸 많이 신고 깔창 안에다가 저는 치압이 들어가 있는 깔창을 깔아요. 요즘 맨발로 그 어싱족이라고 하죠. 맨발로 이렇게 걷는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맨발로 걷다 보면은 발에 좀 위험해요. 저는 그 발에 깔창에다가 지압 깔창을 넣어놓고 걷게 되면은 그런 지압의 효과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도 발에는 그런 지압의 어떤 효과들이 분명히 있고, 발에 오는 지면을 뒤졌을 때 오는 그 감각 정보와 깔창에 있는 그러한 정보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오히려 발의 기능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축구할 때도 축구화의 본연의 깔창을 빼고 지압 깔창을 넣고 공을 차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발이 좀 불편하지만 그럴 때는 조금 착용을 하다가 잠시 빼고 좀 괜찮아지면 다시 해서 시간을 조금씩 늘려서 이제는 운동화 안에다 그런 지압 깔창을 넣고 공을 차게 되는데 그렇게 차니까 좋은 점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한번 발에 문제가 있거나 발의 기능을 좀 향상을 시키고 싶은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운동화 안에다가 깔창을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변동성이 없을 때, 베리어빌리티가 줄어들었을 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부상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부상이라고 하는 거는 올바른 동작으로 움직이지 않았을 때, 그리고 많이 움직였을 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고 저희도 그렇게 알아왔고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의 솔루션을 주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요 근래에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좀 궁금하게 생각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열심히 했고 예, 그대로 올바른 동작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친다라는 거죠. 부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에 의문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변동성을 좀 주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을 했었고, 그거에 관련된 얘기들이 요즘에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스쿼트 동작을 할 때, 맨몸 스쿼트를 동작을 할 때 정확한 무릎의 각도, 그리고 무릎이 나오는 위치, 그리고 발이 벌어지는, 고관절이 벌어지는, 상체가 세워지는,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확한 루틴화된 그러한 동작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 내 몸은 그러한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정확한 동작이 오히려 부상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요즘에는 조금 더 그 공신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몸 스쿼트를 하더라도 메트로놈 같은 걸 틀어놓고 속도의 변화를 주는 거죠. 예, 좀 느리게, 좀 빠르게, 예, 그러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변동성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뭐 깊이, 얼마나 많이 앉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바벨을 들었을 때 오른쪽은 약간 무겁게 하고 왼쪽은 약간 가볍게 하고 무게에 대한 변동성을 주는 거죠. 이게 고중량이었고 원RM에 해당하는 준하는 그런 무게를 했을 때는 좀 위험한 수준이 되지만 운동을 한다라는 목적은 뭐 근력의 어떤 향상도 있고 근육량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 신경계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변동성을 준다라고 한다는 거는 우리 몸이 그 외부 환경에 몸을 맞추는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부상이 오는 거는 그 환경에 내가 적응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스쿼트 할 때 아쿠아백 같은 경우도 앞에 들던지 위로 들던지 해서 물의 어떤 움직임을 줌으로 인해서 그런 변동성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그 무게에 물이 움직이는 거에서 즉각 반응하는 그런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오히려 관절과 근육과 우리 건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올바른 동작이라고 하는 미신과도 같은 그런 얘기에 너무 현혹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요즘에 보면 뭐 러닝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릎에 대퇴슬개 통증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무릎 통증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변동성의 입장에서 보자라는 거죠. 너무 일정한 페이스, 보폭, 달리니까 주폭이겠죠. 예. 그런 너무 일정한 패턴으로 계속 하다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조금 빠르게, 때로는 조금 느리게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다. 아까 스쿼트도 뭐 1분에 아니면 30초에 몇 개 하기. 그러면 예를 들면 30초에 30개 하기. 30초에 10개 하기. 30초에 50개 하기. 이렇게 하듯이 러닝의 어떤 속도 또한 발에 대한 이 주폭에 대한 어떤 템포 자체도 바꿔보는 것 또한 무릎 통증을 경감시킬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러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너무 일관돼 특히 웨이트 트레이닝과 같은 경우는 너무 일정한 방향, 일정한 각도, 일정한 범위, 무게 이런 것들이 너무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 이런 이 변동성을 좀 줌으로 인해서 내 몸에 받는 그런 스트레스의 면적을 넓게 만들어 주는 것 또한 우리 몸이 원하는 그런 변동성을 받아들이게끔 준비되어 있고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우리 몸한테 주는 것 또한 굉장히 운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